일반적으로 어떤 한 국가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해당 국가가 처한 안보 환경 때문에 그 무기가 실제로 필요하거나 해당 국가의 국가적 위신을 드러내고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위해 필요할 때가 그것이다. 가령 우리나라가 F-35E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노후화된 F-42 팬텀 전투기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영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며 7만 톤이 넘는 대형 항공모함 2척을 도입하는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제국의 국가적 위신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부 개발도상국 중에는 안보 환경으로 인한 소요나 국가적 위신 때문이 아닌 왕족이나 국가 지도층의 과시용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허용심에 항공모함을 중동 구매했다가 엄청난 낭패를 본 태국의 사례를 볼 수 있다. 태국은 긴 해안선과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작전 헬기를 싣고 도서지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군함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초 헬기와 상륙정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만 톤급 도크형 상륙함 소요를 제기했고, 해외 업체들을 수소문하다가 스페인의 바잔 조선소와 접촉했다. 그런데 바잔 조선소는 태국 해군에게 약간의 웃돈만 얹어주면 상륙함이 아닌 항공모함과 해리어 수직이 착륙 전투기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고, 태국 정부와 왕실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항공모함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허용심에 사로잡혀 바잔 조선소의 제안을 별다른 고민 없이 수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태국은 불과 3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의 중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한 척, 가격도 안 되는 돈으로 11,000톤이 넘는 경항공모함과 20여 대의 해리어 전투기를 보유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항모 보유국이 됐다. 태국은 이 항공모함에 현재 태국 왕조의 이름을 붙여 위대한 차크리 왕조라는 뜻의 차크리나루여벳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곧바로 호위 전단 구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구축함 한 척 보유할 능력도 되지 않던 태국에게 항모는 언감생심이었다. 태국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호위함을 보유하려 했고, 태국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제안을 가져온 것은 중국이 유일했다. 중국은 자국 해군이 운용 중인 0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을 동급 유럽산 호위함의 1월 4일 수준의 가격에 제안했고, 태국은 즉각 이 제안을 수용했다. 태국 해군은 전투기 1에서 2대 값으로 3,000톤급 호위함 2척을 얻게 되었다며 좋아했지만, 중국에서 군함을 납품받은 직후 얼굴이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수한 배의 무장이라고는 5인치 주포 1문과 기관포 2문, 경월의 발사관 2기가 전부였다. 현대적인 해상 전투를 위해 필요한 함대공 미사일이나 함대함 미사일은 아예 없었다. 장착되어 있는 무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전투체계 결함으로 무장 격발 버튼을 눌러도 발사가 안 되는 사례가 빈발했으며, 소프트웨어는 수시로 다운됐다. 군함에 반드시 필요한 방수격벽과 데미지 컨트롤 설계가 없는 황당한 구조의 선체였으며, 마감도 불량해 갑판 곳곳에 배선과 볼트가 빠져나와 사고가 속출했다. 중국이 이러한 태국에 이러한 군함을 넘긴 것은 이 배가 당시 개발 중이던 중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장웨이급의 테스트배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태국은 7천만 달러의 2척의 호위함을 구입해놓고 배값보다 더 비싼 7,300만 달러의 비용을 스웨덴 회사에 지불하고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해야만 했다. 결국 태국 해군은 중국제 호위함 2척에 대한 예산 소모로 추가적인 호위함 도입이나 항공모함용 함재기 성능 개량 사업에 쓸 돈을 전투 써버렸고, 이 때문에 항공모함 차크리 나루여벳은 제대로 된 호위함도 탑재할 전투기도 없는 빈 껍데기 배가 되어 국가적 행사나 왕실 행사에나 동원되는 행사함으로 전락했다. 이미 태국 해군에서 4척을 운용 중인 중국제 053급 호위함과 더불어 나래 수완급 호위함 2척은
스웨덴과 한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마치기 전까지 태국 해군의 애물단지였다. 이 때문에 태국 해군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이를 갈게 됐는데 나래 수완의 개조 공사를 마치고 악몽에서 깨어날 무렵 또 다른 악몽이 태국 해군을 엄습했다. 바로 중국제 잠수함이었다. 태국은 근대적인 해군력을 갖추기 시작한 이래로 잠수함을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교적 비싼 무기였던 잠수함은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태국에게는 화중지병이었다. 태국은 독일제 노후 잠수함을 중고로 들여오는 방안, 한국산 장보고급 잠수함을 들여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예산 부족으로 실패했다. 그러던 중 인접한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 나서자 이를 구실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고 태국은 이 잠수함으로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나래 수완 호위함 도입 사업 때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며 협상 테이블에 난입했다. 태국을 1대1로 파트너 국가로 끌어들이려던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태국 정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꺼내들었다. 자국 태군이 사용 중인 위안급 잠수함의 개량형 세척을 계약금 납입 없이 제공하며 지불 조건으로 25년 거치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즉, 중국 해군도 사용 중인 3600톤급 신형 잠수함인 위안급 세척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처럼 받아서 25년을 쓰다가 퇴역할 때쯤 백값 전액을 이자 없이 주머니 사정되는 대로 분할 상환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이었다. 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잠수함의 품질 보증과 무상 기술 지원, 거기다가 3조 원 규모의 절충 교역까지 제시했다. 태국은 중국이 가져온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당장 돈 한 푼 없어도 세척의 중형급 잠수함을 손에 넣고 3조 원어치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꿈만 같은 계약 조건이었다. 태국은 2015년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고 약 2년간 세부 협상을 거쳐 2017년 정식 계약을 체결했고 이 잠수함의 일본함이 지난 9월 5일 우한조선소에서 용골 거치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 작업에 들어갔다. S-26T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오는 2023년까지 태국 해군의 세척이 인도되는데 문제는 이 잠수함 세척이 태국에 인도되는 중국제 군함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은 우한조선소에서 태국 해군용 S-26T 잠수함 용골 거치식을 가진 직후 상하이에서 072형 상륙함 한 척 판매 계약도 체결했다. 중국 태군이 8척을 전력화 중인 072형 상륙함의 개량형인 072형은 25,000톤이 넘는 대형 도크형 상륙함으로 오는 2022년 태국 해군에 인도되면 동남아시아 최대의 군함이 된다. 이 상륙함 계약은 61억 바트에 체결되었는데 중국 태군용 072형 상륙함의 정상 납품가가 평균 21억 위안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가격이다. 태국이 이 상륙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30년 전 추진했다가 차카리나루야백 항모 중동 구매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LPD형 상륙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LPD형 상륙함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태국은 이를 도입할 만한 돈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중국이 먼저 072형의 도입을 제안했고 태국은 이 제안을 또 물어버렸다. 문제는 30년 전날의 수완의 사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정상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헐값에 팔리는 중국제 군함이 과연 제대로 된 물건이냐 하는 것이다. 중국은 1991년 3,000톤급 호위함인 날의 수완함을 외국 동급 함정에 1월 4일 가격에 팔았었다. 한 척에 4억 1,100만 달러인 S-26T형 잠수함은 2015년 파키스탄의 동일 모델을 척당 약 6억 5천만 달러에 팔았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싼 가격이며 072형 상륙함 역시 중국 해군 납품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즉, 뭔가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제 선박은 그 품질 문제에서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맞고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LNG선 글래드스톤호는 결국 선주사에 인도되자마자 폐기 처분되며 논란이 됐고, 중국산 선박의 하자 문제로 인한 보험 청구율이 가장 높다는 북유럽 해상보험협회의 발표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 선박 분야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불량과 결함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해상열병식에서 좌승함으로 탑승한 중국판 이지스함조차 해외 파병 중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가 예인되거나 국제연합훈련에서 명중률 30%를 기록하는 등 체면을 구기고 있고, 랴오닝과 산둥 등 항공모함도 심각한 결함 때문에 건조사업 책임자가 숙청당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태국은 이미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이런 잡음투성이 국가에서 무려 15억 달러치의 군함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0년 전 태국은 7천만 달러에 산 군함 2척을 7,300만 달러의 수리비를 주고 고쳐 쓴 경험이 있다. 태국은 과연 15억 달러치 파격가 군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을까?